스타트업 창업자금 사례인데요. 계약서 작성 등의 절차도 없이 성금을 먼저 보내도록 요구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자금 진행이 어렵다며 컨설팅 중단 통보를 받았다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SMB 대표 김지혜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저희가 진행했던 사례 중에서 두 가지 정도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사례는 얼마 전에 진행했던 청년 대표님의 스타트업 창업자금 사례인데요. 청년 창업자금이 올해가 거의 마지막인 84년생 여성 대표님이셨습니다. 이 기업은 개인별 맞춤형 영양제를 개발하고 제조하여 플랫폼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기업이었습니다. 여기 여러 키워드가 보이죠? 개발, 제조, 플랫폼까지. 이 기업은 올해 초 설립한 기업으로 타사 컨설팅 회사를 통해 정책자금 자문을 받기 시작해서 2달 동안 컨설팅을 진행했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자금 진행이 어렵다며 컨설팅 중단 통보를 받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인의 소개로 저희 회사에 컨설팅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올해가 거의 청년 자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기에 서둘러 컨설팅이 진행됐고 타사에서 자금 진행이 어려웠던 여러 사유를 파악하여 더욱 신중하게 컨설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당시 이 기업은 사업자 등록증상에 업종 업태가 사업과 관련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대표자의 경력사항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증상의 업종과 업태를 대표자의 경력사항과 사업의 본질에 맞도록 변경했고 당시 매출이 없는 상태였기에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기업의 사업성과 수익 모델이 아주 자세하게 나타나도록 작성했습니다. 또한 자금을 진행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가점들을 모두 챙기고 대표자의 해당 업종 경력사항과 기술 인력까지 기술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컨설팅하여 자금 진행에 성공했던 사례입니다. 사업 아이템과 수익 모델이 뚜렷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타 컨설팅 회사와의 컨설팅으로 인해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자금력 부족으로 시제품 제작과 마케팅까지 멈춰있던 기업이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회사와의 젯 컨설팅을 통해 청년 창업자금 2억 원으로 현재 제품 개발을 통한 제작 및 플랫폼 구축까지 진행하고 있어서 대표자의 만족을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 역시 타 컨설팅 회사와 컨설팅을 진행하다가 저희 회사에 다시 컨설팅 의뢰가 들어온 사례였습니다. 컨설팅 의뢰를 받고 많이 황당했던 사례인데요. 건설업을 10년 이상 운영하신 대표님으로 얼마 전 법인 전환을 하시면서 자금이 필요해 타사 컨설팅 업체에 컨설팅을 진행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서 작성 등의 절차도 없이 성금을 먼저 보내도록 요구를 받았다고 합니다. 대표님은 자금이 급히 필요했기에 작은 금액이 아님에도 먼저 선입금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컨설팅이 진행이 되면서 해당 기업이 하는 사업의 본질과 다르게 과장되게 꾸미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자에게 기관 담당자와 상담하도록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표님은 본인이 하는 사업과는 완전 다른 사업을 기관에 설명을 하려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렇게는 못하겠다 싶어서 자금 진행을 취소하고 선 지급한 부분에 대한 환불을 요구했으나 해당 컨설팅 회사에서는 자신들이 충분히 도와줬음에도 대표자가 미흡한 까닭이니 환불을 못 해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결국 대표님은 민사소송과 변호사 선임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고 다시 저희 회사로 컨설팅 의뢰가 들어온 사례였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기업이 하는 일을 그대로 어필하고 그에 따른 부수적인 요건만 챙김으로써 타사 컨설팅 회사에서 약속했던 2억 원의 정책 자금을 진행해드렸습니다. 사례를 더불어 말씀드리자면 일단 컨설팅 회사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 구조 개선에 지속적인 발전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컨설팅 회사와 다른 하나는 자금, 지원금, 세액공제, 각종 인증제도 등에 대한 계약을 맺고 컨설팅을 진행하는 저희 SMB와 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일단 이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들 중에는 중견기업 이상보다는 중소기업 대표님이 많으실 겁니다. 대부분 중소기업의 대표님들은 기업의 발전을 위한 꾸준한 컨설팅에 지속적으로 돈을 들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책자금이나 지원금, 각종 인증 같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사업의 노하우와 인력을 들이기에도 부담을 느끼십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같은 컨설팅 업체에게 일을 의뢰하는 것이죠. 직원을 시켜서 시도해보는 것도 방법이지만 차라리 외부의 컨설팅 업체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와중에 저희 경영 컨설턴트와 비슷한 정책자금 브로커라는 집단도 있습니다.
일단 정책자금 브로커들에게 해당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정의하는 제3자 부당 개입을 간단히 정리하면 정부기관 내부에 지인이 있다고 유혹하여 성공 조건부로 계약을 맺지 않고 바로 성금이나 보험 계약을 받고 책임지지 않거나 장부를 조작하거나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와 부동산 중개 컨설팅, 입시 컨설팅처럼 경로를 알려주고 그에 대한 보수를 받는 일은 많습니다. 업체와 회사가 자문 계약을 맺고 수수료와 그 조건을 명시해서 진행하는 계약 행위 자체는 부당행위는 아니지만 당사자 간의 계약 절차도 없이 일을 진행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악의적인 브로커 집단에 의해 피해를 보는 대표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앞에 소개해드린 사례와 같이 이런 브로커들에게 피해를 보고 저희 SMB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돈이 급한 대표님들이 보통 정책자금 브로커의 타겟이 되는데요. 대표님들은 자금이 급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브로커의 덫에 걸려들게 됩니다. 실제로 힘든 상황에 브로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를 당해 법인 도산 및 개인 파산을 하신 분도 본 적이 있고요. 정보를 공유하며 얼만큼 기업의 지속성을 생각하느냐가 브로커와 경영 컨설팅 업체의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정책자금에 관한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대표님에게 도움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여 저희 회사가 단기적인 관계를 맺는 브로커가 아닌 길고 장기적인 관계로 발전 가능한 믿을 수 있는 컨설턴트 업체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영상을 업로드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 대표님들께서는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하셔서 다양한 정보 받아가시고 다음 시간에는 청년 대표님들을 위한 청년 창업 사관학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